지난번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27%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랬더니 바로 일부는 긴급사태를 모두 해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대구 신천지 확산 때 확진자 전원을 찾아내겠다는 기세로 검사를 해나갔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왜 발원지인 중국을 완전히 막지 않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원래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어렵죠.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묵묵하게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찾아내어 검진을 해나갔고 마침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한국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당장의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해제 기준을 모두 무시한 채 긴급사태 해제를 강행하였는데요. 전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폭탄선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일본인은 비만 인구가 적어 C19에 잘 감염되지 않는다거나 일본어 발음이 침을 잘 튀기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거의 미신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이 증명되기에 일본의 검사 건수는 너무 적습니다. 현재 일본은 검사를 할 경우 2명 중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어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깊어져 C19의 병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검진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검사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경증 환자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이니 해당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우려스러운 눈으로 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긴급사태 조치로 인하여 월 2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조치의 근거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극장, 학원 등의 휴업을 풀 수 있게 되었으며 3주 간격으로 상황을 평가해 외출 자제, 행사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 효력 정지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갈 사람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깨끗한 척 굴면서 마치 한국인들을 바이러스 취급한다는 점에서 깊은 빡침이 몰려오는 조치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한국 정부에서 요구했었던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하여 아직도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며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경주시장이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전쟁 중에도 적에게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지원을 고려하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어떤 전쟁에서 적국에게 지원을 합니까? 얼마나 국민이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출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한일 갈등 속에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한국 관련 책을 꾸준히 읽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아베의 라이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아베 내각에 쓴소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민당은 극우 인사가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라는 정당은 원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당입니다. 만약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총리가 된다면 일단 일본이 극우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그래도 아베 총리보다는 합리적인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민당 내 약한 지지 기반을 극복하고 차기 총리에 올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